연방 국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자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북한에 은밀히 석유를 이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남학생이 몸이 불편한 여학생을 구타해 치아 상해 등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가 이를 말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 최대 한인타운이 있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팍 시장 선거에서 한인 후보끼리 맞대결을 벌이게 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30년 안에 세계 문화유산 내 빙하의 3분의 1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빙하가 다 녹게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이번 겨울 첫 폭설이 내리면서 스키장 개장이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까지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인데 동해에 떨어지면서 발사 자체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오전 7시 40분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이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1920km 높이까지 올라가 마하 15의 속도로 760km를 비행했습니다.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는 분리됐지만 탄두부는 동해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비행 궤도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인 화성 17형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이 가진 가장 강력한 ICBM으로 지난 5월 말 이후 5달 만에 발사가 감행됐습니다. 하지만 ICBM의 통상 속도인 마하 20 정도까지 나오지 못해 정상 비행을 하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속도가 마하 15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ICBM 발사에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북한이 화성 17형을 발사했을 때는 고도 20km 아래의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지만 이번에는 단 분리까진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ICBM을 발사한 지 1시간 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비행거리 330km, 고도 7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다시 쏘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 당국은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의 연장을 단행했습니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 등 240여 대가 참가한 이 훈련은 기간을 더 늘려 계속됩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미국 국방장관은 무모한 행동을 규탄한다. 모든 행동을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필요에 따라 적시에 전개하기로 합의했는데 한반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무력 도발을 밤낮 없이 이어가는 와중에 한미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안보협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도 한국을 공격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면서 모든 행동을 취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is firm. It includes a full range of our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다만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 대신 필요에 따라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기로 한미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No new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on a permanent basis, but you'll see assets moving in and out on a routine basis. 이종섭 국방장관은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우주, 사이버, 전자기 같은 진전된 비행 능력도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 자산도 한반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내도록 운용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미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연합 공중훈련을 원래 계획보다 연장하기로 했고 확장 억제 운용을 위한 연습도 매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한 일본 정부는 일본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우려해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실제로는 일본 상공을 넘어가진 않았지만 니가타현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큰 불안을 겪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긴급 경보 시스템인 J-얼러트를 발령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의 북서부 미야기현과 야마가타현, 니가타현 상공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돼 건물 안이나 지하시설로 대피하라는 긴급 대피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대피 경보가 떨어지자 해당 지역의 신칸센 열차와 항공기 운항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등 이른 아침부터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전 9시경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지 않고 동해에 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지역의 비상경보도 해제됐습니다. 連日続く弾道ミサイルの発射、これは暴挙であり、決して許されるものではないと考え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주중 대사관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과 미국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훈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비롯해 잠수함 탄도미사일인 SLBM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도발 수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에 은밀히 석유를 이송하는 데 관여하는 등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자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정의에 대한 보상 제도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대북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70억 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곽기성은 싱가포르 기반의 해운 대행사와 터미널 운영회사인 스완시즈 포트 서비스를 통해 대북제재법을 위반하고 북한에 몰래 150만 배럴의 석유를 이송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이 소유한 유조선을 활용해 북한의 선박 운송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안보리 제재는 북한으로 오가는 선박대 선박 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의 규모를 매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법원은 지난 2021년 4월 곽기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남학생이 몸이 불편한 여학생을 구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달 31일 그라나다 힐스 차터 고등학교에서 4교시 스페인어 수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 남학생이 몸이 불편한 여학생의 얼굴을 구타해 치아 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해당 수업을 진행하던 브란코라는 선생은 구타를 말리지 않고 방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Teacher won't do anything. They already know that he didn't do anything the first time. Understand that the teachers could get in trouble for touching the students, but I think like when you're seeing something like that, like a girl like just being beaten so brutally, like someone has to step in. 구타를 당한 여학생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사건 당시 함께 있던 학생들은 트라우마가 생겨 친구가 구타를 당한 해당 교실에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동부 지역 최대 한인타운이 있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팍 시장 선거에서 사상 최초로 한인 후보끼리 맞대결을 벌이게 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인 시장을 확정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전례 없는 선거에 한인 사회도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동부 지역 최대 한인타운이 자리 잡고 있는 뉴저지주의 팰리세이즈 파크. 오는 중간선거에서 이 지역의 시장 선거는 2명의 한인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폴킴 후보와 공화당 스테파니장 후보입니다. 두 후보 모두 현역 시의원으로 오랜 기간 지역사회 활동에 전념해왔습니다. 미 선거에서 한인들이 주요 정당 후보로 나와 맞대결을 펼치는 것은 이민 120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승패를 떠나 한인 시장 탄생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 뉴저지 한인 사회는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랑스럽죠. 그리고 두 분 다 아주 이 팔리세이드 파크라고 하는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다 활동했던 분들이고, 확실히 팔팍이 우리 한인들의 그런 커뮤니티 위상이 굉장히 좋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행복하고 감사할 내용이죠. 한인 정치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부분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이제 주류 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정치적인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 한인 사회 전반에서 우리 한인 정치 지도자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어떤 자각에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각에선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전국구 선거에서도 한인 후보끼리 맞붙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는 팰리세이즈 파크는 한인 유권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스페니쉬나 이탈리아 커뮤니티의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던 폭염과 태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빙하가 녹는 속도도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미국의 유명 국립공원의 빙하가 30년 안에 다 녹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옐로우스톤과 요세미티의 빙하가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5% 상승해 자연재해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요세미티 국립공원. 이곳의 빙하가 30년 내에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옐로우스톤 빙하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유네스코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50년까지 세계문화유산 내 빙하의 3분의 1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laciers are one of the most valuable indicators of climate change because they are visible. We can see with our eyes the retreat of a glacier. 전 세계에서 연간 60억 톤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해수면이 급속도로 상승해 엄청난 피해가 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Glaciers retreat is contributing to about 5% of global sea level rise. The impacts of this melting can be seen in our daily lives through, for instance, floods, as well as coastal erosion and even tsunamis. 전문가들은 해수면이 상승하면 내륙 지역이 침수되고 기상이변은 물론 지하수엔 염분이 스며들어 식수가 부족해지는 생존과 경제적 피해를 일으킨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인 폭염 등의 기상이변으로 빙하의 녹는 속도가 빨라져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온 상승의 주 원인으로 뽑히는 온실가스의 획기적인 감축과 함께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대응을 위한 감시와 경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진단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이번 겨울 첫 폭설이 내리면서 스키장 개장이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캘리포니아주 북부 시에라 네바다 지역에 하루 동안 최대 12인치의 폭설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말쯤 오픈 예정이었던 시에라 지역의 레이크 타워 등 일부 스키장들이 11월 중순쯤으로 개장을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At the beginning of the season, we're really looking for that wet, heavy snow that's allowed to be packed down to give us a really good base
So we're actually hoping to get more of that kind of snow as we get up to opening day. That will give us a good base that will carry us through the season. We're feeling really good, and we're a lot closer to the season than we were last year. So I think this snow is going to stick around. 한편 전문가들은 북부 지역의 폭설이 기존보다 이른 시기에 많은 양이 내렸다면서 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첫 주택 구매자의 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미 부동산협회 주택 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체 주택 구매자 가운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비율은 2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자 비율의 예년 평균 수준은 40%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올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 역시 36세로 나타나 지난해 33세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열린 파워볼 추첨에서 또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15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파워볼 복권 측은 지난 8월 3일부터 39회 연속으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다음 추첨에 1등 당첨자가 나올 경우 15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2조 1천억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 복권 역사상 3번째, 파워볼 역사상 2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현재까지 미 복권 역사상 당첨금 최고 기록은 지난 2016년 1월 13일 파워볼에서 나온 15억 8,640억 달러입니다. 한편 다음 파워볼 추첨은 오는 5일 토요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뉴저지 지역의 유대교 회당을 대상으로 한 테러나 폭력 등의 위협이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FBI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 뉴저지 지역 회당에 광범위한 위협이 가해질 것이란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경고 알림을 보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극단주의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한 포럼에 반유대주의적 댓글이 포착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FBI는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각 회당 측에 지역사회와 시설 보호를 위해 모든 예방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코로 스프레이를 들이마셔 일시적으로 피부를 어둡게 만드는 새로운 태닝 방법이 트렌드로 떠오르는 가운데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클리닉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불법 성분과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멜라노탄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이는 신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뿐더러 자칫하면 생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멜라노탄은 신체의 자연적인 멜라닌 세포 호르몬을 모방하고 우리 몸 혈류에 직접적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연방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멜라노탄이 신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태닝 크림이나 로션 등을 통한 자외선 피부 태닝은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영국의 자이언트 스텝은 1989년 이후 33년 만입니다. 전재용 기자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기준금리를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현지 시간 3일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3.0%로 0.75%포인트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3%는 세계 금융위기가 덮쳤던 2008년 이후 처음이고 인상폭 0.75%의 자이언트 스텝은 1989년 이후 33년 만에 최대입니다. Today we've increased bank rate by 0.75 percentage points to 3%. This is the 8th consecutive increase in bank rate since December of last year. 이번 회의에서 9명의 위원 전원이 금리 인상에 찬성했고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7명의 위원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지속해서 되돌리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금리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영국 경제는 침체에 들어섰으며
2024년 상반기까지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잉글랜드은행은 예상했습니다. 내년 중반부터 높은 시장 금리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하락하고 2, 3년 안에 목표치인 2%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번까지 모두 8번 연속 금리를 인상해왔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1%로 지난 7월 기록한 40년 만의 최고치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보다 5배가 넘는 만큼 고물가에 대한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국의 금리 인상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4%로 올리며 통화 긴축을 강화한 만큼 영국도 뒤따라 금리 인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나흘째에도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매일 애도를 표하고 있는 건데 정부의 대응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애도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해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재난대응 주무장관으로 경질 대상으로 지목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사흘간 함께했습니다. 이어진 조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밝혔던 슬픔과 애도의 표현이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지난 1일엔 윤 대통령이, 2일엔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각각 일부 유가족을 직접 만나 국가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난대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애도에 더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을 진다고 스스로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믿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며 대통령의 결단이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민심과 멀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5일까지 이어지는 국가 애도 기간 이후 윤 대통령이 추가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거란 관측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이 2014년 지방선거 때도 2억 원을 요구해 1억 원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 측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자신은 받은 적이 없다며 완강하게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성남시 의원이던 김용 부원장이 2억 원을 요구해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검찰은 2014년과 2021년 모두 김용 부원장이 선거를 앞두고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공소시효는 7년인데 이미 7년이 지난 2014년 때 일도 반복적으로 이뤄진 하나의 범행으로 묶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뿐 아니라 술자리 접대와 명절 떡값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말 이른바 대장동 팀이 김용 부원장 등을 접대한 술자리 금액은 41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서울 강남의 술집 이름 너댓 개를 제시하며 남욱 변호사가 미리 술값을 결제한 걸 알았는지 추궁했습니다. 또 2014년 설과 추석, 김 부원장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을 확보해 이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의 신문조서에는 묵묵부답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문장만 반복해 적혔습니다. 김 부원장 구속기한은 오는 8일까지입니다. 검찰은 돈을 건넨 일시와 금액을 메모했던 남욱 변호사의 동업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서 금융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권으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자 대기업들도 은행 빚을 내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부동산 호황기 때 급성장한 일부 증권사들, 수백억, 수천억 원을 시행사에 대주고 수수료와 이자를 챙겼습니다. 부족한 돈은 대부분 기업 어음을 발행해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꺼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새로 사줄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PF 어음 비중이 자기 자본의 3분의 1을 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PF와 같은 IB 사업을 바탕으로 성장한 증권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비교적 대형 증권사보다 이제 부동산 PF에 힘을 주다 보니까 좀 많은 이제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는 게 좀 현실입니다. 큰 금융사들도 힘들어졌습니다. 2017년 달러 채권을 발행해 5억 달러를 빌린 흥국생명. 5년마다 갚고 다시 빌리는 게 관행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흥국생명은 금융시장 여건이 극도로 불안하고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달러 구하기도 쉽지 않고 새로 돈을 빌릴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은 채권 발행 대신 은행 빚을 내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한 달 만에 1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3분의 2는 대기업들이 빌렸습니다. 대기업들도 돈 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3주 뒤에 또 금리를 올릴지 결정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더티밤, 이른바 재래식 폭탄에 방사성 물질을 결합한 무기죠. 이 더티밤을 우크라이나가 생산하고 있다고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는데 국제원자력기구 현장 검증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 1일부터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원자력 연구소 등 3곳을 조사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더티밤 생산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장소입니다. 조사관들이 샘플을 채취하고 초고감도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핵 관련 활동이 있었는지, 핵 물질이 취급된 흔적이 있었는지 살폈지만 핵 관련 활동이나 징후는 없었다고 국제원자력기구는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이뤄졌는데요. 서방 국가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더티밤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광고를 봐야 하는 대신 이용 요금을 대폭 낮춘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시간당 평균 4분에서 5분의 광고를 봐야 하는데요. 가격은 기존 요금보다 4,000원가량 더 저렴해집니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가 광고 요금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반기기는 했는데요. 넷플릭스 측은 광고 요금제 도입으로 구독자 수 증가 등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최장수 총리 재임 기록이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가 극우 정당의 도움으로 1년 반 만에 총리로 복귀합니다. 현지 시간 3일 총선 개표 결과 네타냐후 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진영이 120석의 의석 중 64석을 확보했는데요. 앞서 지난 2019년 네타냐후는 4차례 총선 후 우파 연정 구성에 실패하고 지난해 3월 총선 후에는 반대파 소수 정당의 반란에 밀려서 총리 자리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극우 세력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한 것은 물론 안정적으로 우파만의 연정도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화제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에 대출 이자가 급격히 오르면서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전세 대출 금리는 연 4.88%로 5%에 근접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평균 3% 남짓인데요. 보증금 2억 원을 연 5% 이율로 빌려 전세로 산다면 한 달 이자가 83만 원 정도지만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월세는 54만 원에 그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34% 떨어져 10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 아파트값이 0.6% 떨어져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강동, 성북, 노원, 도봉, 은평구 아파트값도 0.4% 이상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값도 0.4%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 큰 폭으로 떨어진 건 10년 5개월 만입니다.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에 아파트값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안심 전환대출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가입 문턱을 낮췄는데요. 바뀐 신청 자격은 이렇습니다. 주택 가격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췄고요. 부부 합산 소득은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대출 한도는 3억 6천만 원으로 늘렸는데요. 금리는 기존처럼 연 3.7에서 4%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가을 배추 물량이 풀리면서 배추값이 내리긴 했는데요. 지난해보다 워낙 가격이 뛴 데다 다른 재료값도 같이 올라 소비자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0,000원 안팎으로 올랐던 배추 한 포기당 소매 가격이 최근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지난 1일 기준 평균 4,494원입니다. 그래도 1년 전과 비교하면 15% 비쌉니다. 다른 김장 재료도 마찬가지인데요. 무는 2배 가까이 뛰었고요. 파와 깐마늘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금치라고 불릴 만큼 비싼 국산 김치 가격에 수입량도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달 김치 수입량은 전년 대비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웠던 취업이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령화 영향도 반영됐는데요.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 10분의 1 수준에 그칠 거라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 79만 명대에서 내년 8만 명대로 확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경기 둔화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했고요. 그동안은 인구가 늘면서 취업자 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졌는데 내년부터는 고령화 충격이 가시화돼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그렇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과밀 환경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의 혼잡도가 이태원 참사 상황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는데요. 퇴근 시간 구로역에서 9일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한 칸에는 평균적으로 정원 초과의 2.5배에 이르는 400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 한 칸의 넓이를 고려하면 1제곱미터당 6.6명이 서 있는 셈입니다. 퇴근 시간대 4호선 동작역과 5호선 군자역 열차도 한 칸에 400명 가까이 탈 정도로 빽빽했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지하철역 안전 문제를 긴급 점검 중입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이상으로 11월 3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